안녕하세요. 한때 대한민국의 젊음을 상징하던 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인파로 가득 차고 밤이 되면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들. 신촌, 이대, 동대문, 그리고 가로수길. 이름만 들어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리들이죠. 하지만 지금 그곳을 걸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간판이 내려간 점포, 임대문의 현수막, 그리고 드문드문 남은 몇몇 가게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유행상권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신촌은 오랫동안 서울대학가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까지 학생과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신촌은 청춘의 거리였습니다. 영화관, 음악다방, 노래방, 맛집, 그리고 수많은 술집까지.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유행이 돌고 돌아 다시 왔다는 말이 무색하게 신촌의 공실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신촌역 인근 상가 공실률은 한때 30%를 넘어섰고 거리의 유동 인구도 2010년대 초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변화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온라인 소비의 확산입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거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옷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밥은 배달앱에서, 만남은 SNS로, 모이는 문화가 온라인 소비로 바뀌면서 신촌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텅 비기 시작했죠. 두 번째 이유는 대학가 인구의 급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부담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늘었고 온라인 수강도 늘었죠. 대학 주변 원룸 수요도 줄어들며 지역 경제가 약해졌습니다. 결국 신촌은 더 이상 젊음의 거리가 아닌 추억의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앞입니다. 이대 상권은 2000년대 초중반 여성 패션 한번지로 불렸습니다. 골목마다 신상 옷가게들이 줄을 섰고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방문하던 곳이었죠. 이대 쇼핑거리 하면 여성 의류, 가방, 화장품의 성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리를 걸어보면 예전의 활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끊기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게다가 패션 소비의 중심이 홍대, 강남,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이대 상권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대 앞에 있던 수많은 개인 의류점들은 쇼핑몰과 인플루언서 브랜드에 밀려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대 옷이 제일 예쁘다 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쿠팡이나 무신사에서 사면 되지로 바뀌었죠. 이대 상권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 트렌드 중심의 상권은 온라인화에 취약하다 라는 사실입니다. 패션처럼 빠르게 변하는 산업은 오프라인 매장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여기만 이럴까요? 서울의 밤을 상징하던 곳, 동대문, 도매상, 의류시장, 쇼핑몰이 밤새 불을 밝히던 스문의 시간 상권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벽 3시에도 도로에 택시가 줄을 서 있던 곳이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동대문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쇼핑몰 내부에 불이 꺼지고 점포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곳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패션 도매의 중심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온라인 도매 시장의 성장입니다. 도매 사입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라이브 커머스, 자입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직접 방문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중국 도매 시장과의 경쟁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의류를 들여오던 한국 상인들이 이제는 중국 플랫폼,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등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게 되면서 유통 단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 관광객 급감이 원인이죠. 동대문을 찾던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매출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대문은 패션의 중심지에서 낡은 상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징적이었던 밀리오레, 굿모닝 시티, 두산타워도 이제는 공실과 매각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 바로 가로수길입니다. 2010년대 초 핫플레이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상징적인 거리죠. 감각적인 카페, 수입 브랜드 매장,
인플루언서들이 사진을 찍던 거리, SNS를 통해 가로수길 감성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유행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건 비싼 임대료와 텅 빈 매장들입니다. 가로수길은 핫플레이스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행은 빠르게 돌고 소비 트렌드는 더 빠르게 바뀌죠. 젊은 세대는 더 이상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 생긴 거리, 새로운 체험을 찾아 이동합니다. 이태원, 성수, 망원, 연남동, 익선동. 한때의 가로수길 열풍은 그렇게 다음 유행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결정적으로 높은 임대료가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유행이 한창일 때 건물주들은 월세를 대폭 올렸고 핵심 점포들이 떠나자 새로운 세입자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리의 흐름이 끊기고 상권이 붕괴된 것이죠. 이 네 곳의 몰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행에 의존한 상권 구조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이 없었다는 것이죠. 높은 임대료와 단기 수익 중심의 상업화도 문제입니다. 진짜 상권이 아닌 거품형 상권이 된 것이죠. 온라인 소비 전환은 거의 치명적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이 약화됐으니까요. 코로나 이후 인구 이동과 관광 축소로 결국 외부 유입마저 끊겼습니다. 결국 오프라인 상권은 트렌드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머물고 일상적으로 찾는 생활형 상권만이 오래갑니다. 카페거리, 패션거리처럼 일시적 유행에 의존하는 곳은 항상 새로운 유행에 자리를 내주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권은 어디로 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행보다 일상에 가까운 상권이 살아남는다. 예를 들어 주거 인근의 소규모 복합상권, 동네 단골 카페, 작은 식당, 필라테스나 병원 같은 생활 기반 업종들. 이런 곳은 온라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하죠. 또 하나의 흐름은 콘텐츠형 상권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체험과 콘텐츠를 결합한 공간. 성수동, 익선동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유행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일상이 유지되는 곳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 이게 앞으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유행은 언젠가 식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상권도 사라집니다. 거리의 화려한 간판보다 그 속의 일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가 중요하죠. 한때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거리들. 그 몰락은 슬프지만 동시에 새로운 상권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유행은 사라지지만 도시는 계속 변한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선에 작은 통찰을 남겼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도시의 변화와 부동산의 흐름,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가치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